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고 수업을 들어오셨을지 전 압니다. 자, 이거 배우고 가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은 막 AI를 통해서 막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막 자동으로 자동화가 돼서 자판기에 돈 넣으면 물건 뚝 떨어질 거야. 죄송하지만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 업무 자동화라는 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막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전체 워크플로우 중에 중간중간에 간단한 거 두세 개,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정말 업무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카드 쓰면 핸드폰 문자로 오죠. 그러면 그거를 자동으로 제 노트북으로 보내가지고 노트북에서 엑셀로 가려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는 뭐 M8N 정도 해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예. 해가지고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뭐 회사에서는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 그 정도 하려는 거는 뭐 솔직히 안 해도 그 수준인데 여러 수준인데 조금 더 고도화되는 자동화는 아직까지는 없고, 전체 워크플로우 중에 아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귀찮은 부분들, 그리고 굳이 여기에서 사람을 써야 되라는 것들, 이것들 위주로 해드릴 거예요.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적용 여부는 아까 1교시 때 말씀드린 대로 직원 붙잡아 놓고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야, 너 뭐 힘들어? 이거 뭐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 제일 힘들 때 그전에 어떻게 했어? 막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각각의 직원들 워크플로우 암묵지화 돼 있는 거를 형식지화 시키는 거, 이것까지만 하셔도 임원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직원들 붙잡아 놓고 우리도 AI로 뭐 좀 해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알고 계시고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앞에 이제 다 이거 넣으셨죠? 프로젝트를 넣으시든 아니면 이제 세팅을 하시든 어떤 간에 프롬프팅을 넣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본부장님 지금 한 분만 오셨나요?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신 건데 같은 부서끼리 혹시 앉으셨나요? 아니신 거야? 앉기 싫을 수도 있겠죠. 같이 앉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자, 파일럿을 먼저 뽑아내셔야 돼요. 파일럿을 뽑아내셔야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사로 한꺼번에 뭐 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 예,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요. 파일럿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파일럿을 뽑아낼 그 기준을 제가 한번 제시드려 볼게요. Public Projection. 네, 여기 보시는 네 가지인데,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첫 번째. 예. 첫 번째. 효과성이죠, 효과성. 자. 굳이 AI를 안 써도 되는 업무들을 AI한테 맡길 필요는 없겠죠. 예, 여러분들의 업무 중에 굳이 AI를 써서 억지로 그 워크 프로세스를 늘려서 AI한테 이 일을 맡겨가지고 맡길 필요 없는 업무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시 한번 줘보시겠어요? 시간적으로 사람이 한번 빠른 업무들 혹시나 예시 한번 줘보십시오. 시간적으로 사람이 한번 빠른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AI한테 억지로 맡기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있죠. 그 회사 ERP 혹시 어디 쓰세요? 김준수 팀장님? 도전에서 그 API 오픈 해주나요? 안 해죠. 예. 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ERP에 AI를 갖다 붙이려면은 그 회사의 ERP 운영 회사의 보안 규정상 거기 오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네 보안 문제 때문에. 이럴 때 굳이 거기다 억지로 해보겠다고 회사 ERP를 뭔가 연동시켜보겠다라는 것들 필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성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제 비주얼드 이야기 우리 요새 그 위고비아와 마운저로 이런 새로운 다이어트 신약을 개발할 거야. 근데 우리 회사만 이렇게 보통 기밀이야. 이것들을 가지고 AI 올리시면 절대 안 될 겁니다. 회사 내부 기밀 자료 이런 것도 올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네 번째 확산 전파력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AI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데 다른 외부 부서가 이거를 워크플로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판단하는 부분 요 네 가지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이 비주얼드자에게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적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의사결정 보조 기획서 분석 보조라는 프롬프트를 제가 짜서 전달 드려 볼게요. 자, 우리 임원분들은 항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계시죠. 자, 그렇습니다. 실무진들이 합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실무진들이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통 본인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그 감각이라든가 이런 데 가장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뭐 경험상 대부분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AI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의사결정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가서 패들릿에 요거를 제가 드렸고요. 요 내용을 우리 챗GPT에 넣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먼저 자 예를 들어 제가 제가 비주얼드작의 경영지원지원 본부장으로 해보죠. 경영지원 본부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챗GPT한테 경영지원 본부장임을 제가 알려주는 챗GPT 생산성 경영지원 본부장님이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얘한테 던져줍니다. 그럼 얘는 지금부터 대답을 경영지원 본부장 입장에서 구조에 맞춰 대답하겠답니다. 한번석 이렇게 쭉 던져주죠. 그리고 방금 드린 프롬프트를 얘한테 던져줍니다. 경영 지원 본부장이 의사결정 보좌관입니다. 아래 회의연건 이렇게 초안과 블럭을 이렇게 해서 나오죠. 쭉 나오고 요 프롬프트를 던져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조회될 자료가 없죠. 그러면 가상의 자료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영지원 본부장님 누구십니까 혹시? 안 계십니까? 뭐 어떤 분이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자 피셜드제약의 AI 파일럿 본부 선정 검토안을 경영지원 본부장에서 경험한다고 선정을 해보죠. 자료 만들고 있어요. 잠시만요. 예. 자, 피셜드제약 AI 파일럿 본부 선정 검토안 해가지고 아래와 같은 회의 결과가 저한테 올라왔고 지금 저는 피셜드제약의 경영본부장으로서 어떤 본부를 먼저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AI 챗봇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결정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올라다 치죠. 의사결정 필요사항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주요 쟁점사항 올라오고요. 그리고 추가 확인사항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임원용 질문 2 올라오죠. 자 그러면 우리 임원분들은 이제 실무자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부장님 안재인 본부장님 자 우리 이번에 AI 파일럿 본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로 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죠. 그럼 저는 이 자료를 넣고 물어볼 겁니다. 실무자한테. 자, 이번 파일럿에서 성공이라는 판단 기준 뭐예요? 그리고 우리 민감정보 입력을 가진 통제 기준 만들어는 됐나요? 파일럿 결과를 시간으로 측정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라는 기준. 그리고 연구소나 생산품질본부 보안 기준에 실습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역으로 그 직원한테 할 수 있겠죠. 그럼 해당 직원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이 결과물은 뭔가요? 그러면은 결국 보통 우리가 예전에 의사결정할 때 뭐 미셜도 물론 안 그랬으나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은행에 근무할 때 저희에서는 보통 이런 거 자기가 하기 좋아하는 부서장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거는 싫어하는 부서장을 시키는 경우 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질문들을 역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역으로 질문해서 판단 기준을 제공해주는 질문 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읽고 하는 수준에서 끝난 거 안 낼 겁니다. 물론 저는 피셜드 임원들께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각각의 질문들을 선택을 해서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임원으로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체크리스트 체크 포인트까지 잡아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의사결정 옵션으로서 저는 A, B, B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최종 검토로 가는데 중요한 건 최종 검토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지 이거를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뭘 못하고 있죠? 역할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죠? 맥락이 없죠. 맥락. 무슨 얘기냐? 이 챗봇이 여러분들만큼 PC월드 제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에 대한 계기에 대한 정보도 없죠. 이건 오로지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죠. 안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체크할 대안으로 가져오는 거지 최종 검토 의견으로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페르소나 지정하고 그 다음 거 안 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뭘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페르소나 지정,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바로 맥락 제공이에요. 맥락 제공. 내가 알고 있는 자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보는 빼고, 개인정보는 빼고요. AI가 보고 판단해야 될 자료들을 얘한테 최대한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 PDF 형태가 됐든 워드가 됐든 어떤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맥락 제공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PC월드 내부 자료가 없으니까 얘한테 자료를 제공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패들릿에 일단 프롬프트 올려드리고요. 신학 개발 하나 나왔네요. 이따가 보죠 한번. 여기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맥락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공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서 제공 방법은 여기 파일 추가 가가지고요, 사진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있는 위치에 가서 제공해 주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얘가 그 내용들을 읽어서 그 다음 프롬프트 나온 내용 훨씬 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롬프트로 통해서 저기 뭐죠? 예, 페르소나 지정해 주시고 그 뒤에 충분한 맥락 제공이 있다. 그런데 그 맥락 제공을 할 때에는 회사마다 보안 기준을 별도로 꼭 만드셔야 된다. 예, 그런 것들만 참여해 주셔서 제공을 올려주시면 얘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제가 지양하긴 하지만 제 생각과 비슷하게 대답을 하게 될 만큼 얘가 트레이닝이 됩니다. 저는 지금 얘를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요새는 제가 개떡같이 물어도 찰떡같이 대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특화가 많이 돼서 제 뇌를 거의 아카이빙 한 정도 수준을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게 되면은 의사결정 도구뿐만 아니라 내 업무를 어느 정도 반자동화하는 상태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장표를 만들어놨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임원진이 어떤 정보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자 가져오겠죠. 이제 뭐 엄청나게 두꺼운 뭐 서류라든가 이제 뭐 문서 자료 이런 걸 가져올 거고. 근데 저도 그랬지만 저희 후배들이 올리는 문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논리적 허점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시간 내에 찾아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가지고 방금 보여줬던 AI 기획서 비서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 한 건 핵심 브리핑을 만들거나 뭐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낸다거나 핵심 질문 추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임원들을 위한 의사결정 분석 보조자로서의 업무 자동화 가능한 챗봇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또 하나 GPTS로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뭐냐, GPT 쓰시는 분들 요 플로우 따라 주십시오. GPT 쓰시는 분들 먼저 좌측에 사이드바 메뉴에 GPT 탐색이 있죠. GPT 탐색. 예. GPT 탐색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플러스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만들기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요 화면으로 바뀔 겁니다. 네. 요 화면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얘한테 이제 막 물어봐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우리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구성을 통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GPT 여기 이름에 임원용. 자, 다시 플로우 보여드릴게요. 놓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자, 다시 해드릴게요. GPT 탐색 누르셔가지고요. 우측 상단에 플러스 만들기. 예, 그리고 여기 구성 선택하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GPT 이름, 임원용 의사
결정 보조 도구라고 해서 뭐 설명 굳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다 어떤 지침을 넣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것도 제가 프롬프트 짜서 올려드릴게요. 프롬프트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예시는 제가 방금 그 AI 관련해서 프롬프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드렸고 게시해 드리고 제가 여기서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보죠. 자, 항상 모든 프롬프트의 1단계는요, 역할부여입니다. 자, 당신은 제약회사 임원의 의사결정을 돕는 AI 보좌관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임원의 최종을 판단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회의 안건, 보고서 초안, 본부별 적용 AI 적용 가능성, 뭐 보안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할 수 돕는 것입니다. 놓고 기본 역할 쭉 나오죠. 쭉 나오고 쭉 이렇게 뭐 역할 나옵니다. 쭉 나오고 이 원칙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답변과 톤. 자, 다만 여러분 여기에 이 지침 올리실 때 이거 그대로 올리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수업이니까 올리는 거고 여러분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거 조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부서에 맞게. 그래서 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화 스타터라고 있는데 대화 스타터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거 챗봇 딱 켜지게 될 때 저도 처음에 처음에 여기다 무슨 말 할지 되게 막막했거든요. 뭐라고 적어야 되지? 그런데 이거를 대화 스타트에 예시 질문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 회의 안건을 임원 의사랑 결정을 정리해줘. 내지는 이 보고서에 뭐 초안을 논리적 허점과 추가 뭐 이런 걸 확인해줘. 네. 네, 파일럿 후보를 뭐 이렇게 비교해줘. 이런 식으로 예시 질문을 넣는 거예요. 예시 질문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시 질문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여기다가 내가 그걸 선택하게 되면은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올라가야 될 게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1단계에서 뭘 했죠? 1단계에서 이런 프롬프팅을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얘가 맥락상 참고해야 될 파일 업로드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 파일의 내용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각 본부에 주요 업무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QAQC라면 과거의 어떤 그 QAQC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어. 그럼 내부 자료겠죠.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예시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각 부서별로 적당한 얘가 AI가 첨부해야 될 자료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얘가 지금 AI 관련 요새 그 조직별로 CAIO도 있더라고요. CAIO 입장에서 만약에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면은 저는 여기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AI 관련 자료들을 학습시키도록 제가 자료를 줘볼게요. 자, AI 관련 자료 저도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 넣는다 치죠. 그렇죠. 이런 것들 넣고 이 정보를 얘한테 올려줍니다. 그럼 얘가 답변을 할 때 요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을 위주로 할 겁니다. 모델은 최신 모델 쓰십시오. 5.5 Thinking 최신 모델 쓰시고 이거 선택은 뭐냐면요.
코딩을 내가 꼭 굳이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아닌 이상 뭐 코덱스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QCQA 부서는 넣으셔야 돼요. QCQA 부서. QCQA 부서는 이거 선택해 주십시오. 네. 데이터 분석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부서들은 굳이 뭐 안 넣으셔도 되는데 뭐 영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영업 실적이라는 이런 걸 추세를 분석해서 내가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QC 이제 부서를 넣으시고 나머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 그래서 나만 보기를 하죠. 뭐 굳이 이걸 뭐 링크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저장을 누르죠. 그럼 얘가 만들어졌고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임원용 의사결정 보조 도구, 의사결정을 반자동화 할 수 있는 챗봇이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의 각 AI 계정에 이거 하나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시는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얘한테 어시스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챗봇이 생기는 거죠.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직원들이 어떤 보고서 올려올 거 아니에요. 설마 이게 아직까지 도장 찍으시나요? 아니시죠? 예, 전자결제 시스템 있으시죠? 그럼 이제 보통 뭐 PDF나 뭐 전자문서로 나오시겠죠? 그래서 해당 자료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려서 클릭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 저한테 준 역할이 뭐 AI 조직에서 AI 도입이니까요. 자, 보자. 내가 그 자료를 어디 뒀을까? 죄송합니다. 요거네요. 예. 실제, 요거 제가 그 워크플로우 구성할 때 서로 이제 워크플로우 쪼갤 때 쓰는 강의인데, 자, 우리 조직에서 이제 우리 김지현 팀장님께서 교육기획안을 또 올리셨습니다. 자, AI는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조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고 조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외부 강사를 추천하는 안이 올라왔어. 그래서 엔터 치면은 얘가 이제 그 내용을 읽기 시작하죠. 그럼 얘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강사 섭외가 아니라 전사 AI 인식 제고와 이런 것들 해야 될 인건으로 보인대요. 자, 내용을 쭉 읽죠. 조건부 수준을 검토할 수 있대요. 네. 안건 핵심 검토 나오죠. 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있다 하고 Y 이런 게 의사결정 필요사항이 있고요. 주요 쟁점까지가 정리해 줬습니다. 자, 강사 이력, 강사 이력도 물어보지 뭐 넣느냐 물어봐야 될 거고, 리스크 있죠. 의사결정 하고 보안 관점에서도 이거 할 때 이런 내용들 있는 거 확인해 보래요. 어떤 내용을 줄지, 정보만 품주름 이런 게 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안까지 제공해 줬습니다. 얘가 상당히 자세하게 제공해 줬죠. 얘가 전 직원인지 관리자인지 뭐 이렇게 알아볼 거고, 실무 연결사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권고안까지 1안, 2안, 3강까지 4항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행 조건은 이렇게 해서 얘가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임원이 해야 될 질문이 멋있게 나오는 거죠. 자, 임원입니다. 임원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실무자께서 자료를 올리셨어요. 자, 아까 앞에 자료만 보고 나서 자, 한번 자료를 띄워볼까요? 보죠.
조직에서의 AI. 오케이. 자, 이런 과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 이제 보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승인 요청이 들어와. 당연히 외부 강사 부르고 돈 쓰려면 임원 승인 받아야 되죠. 근데 딱 받으셨는데 내가 잘 몰라 이 아이를.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영화 광해 보면은 경의 뜻대로 하시오 하신 것처럼 하실 거예요. 아니죠. 좋아 김팀장 이거 좋아 알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뭐 체크해야 돼 라는 거를 계속 티키타카 하려면 내가 뭔가 알아야 되죠. 근데 내가 이걸 일일이 공부하기 어렵죠. 그래서 AI한테 그거를 대신 두뇌를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체크해 포인트 이런 게 있습니다. 보안사항 있습니다. 강사 레퍼런스 확인하세요. 뭐뭐 확인하세요. 실무자한테 이렇게 요구를 물어주세요. 라고 하면 일의 진행 속도는 확연히 달라지겠죠. 단순하게 승인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승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임원으로서 본부장으로서 뭘 확인해야지를 체크해주는 의사결정 보조 도구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옆에서 이 정도 조언해주는 직원이 있으면 엄청나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되게 만들면서 되게 막 훌륭하다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직원이 여러분 옆에 있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6시 넘은 직원들한테 카톡도 못 보내죠. 근데 얘는 밤새 주말이건 언제든지 나랑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주셔야 된다. 근데 그 문서를 주실 때는 조금 보안성 체크하고 주셔야 된다. 이것만 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새 차 안에서 올 때도 얘랑 얘기하면 오섭니다. 요거 누르시면요, 대화가 돼요. 보이스가 돼요. 심지어는 저 가끔은요, 저 카메라, 이게 카메라 기능도 되거든요. 얘가 제 얼굴도 봐요.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임원용 의사결정 분석 보조 도구, 요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제가 링크도 올려드릴 건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본인한테 맞는 거를. 네. 그래서 본인을 위한 업무 보조, 의사결정 보조 도구를 한번 꼭 만들어 보십시오. 방법은 제가 이따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요 패들릿에다가 상세하게 올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만 이제 그 중요한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솔직히 좀 그래요. 어느 순간 제가 얘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지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적인 사고와 함께 이게 정말 맞아? 라는 마인드 가지셔야 될 거고,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은 사람 스스로 본인 하는 거다라는 거 해주시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쟁점 리스크 결정해 주는 거 얘가 해줬고, 질문 수준, 그렇죠. 이제 질문 수준 상상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해석법이 있다라고 전제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AI가 마치 모든 걸 다 해줄 거라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각 본부별로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좀 만들어 보시죠. 우리 GPTS를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고 그 본부별로 한번 조금 만들어 보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프롬프트 짜서 올려드릴 건데 잠깐만요. 혹시 좀 빠를까요? 제가 너무 빠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좀 천천히 해달라.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괜찮죠, 네. 제가 강의를 자꾸 빨리 한다는 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본부별로 각 GPTs 오늘 가지고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웨이티브 AI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업무 자동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연을 좀 다른 걸로 해드릴까요? 다른 툴로요? 제미나이나 클로드로? 네. 예, 그러면은 제가 클로드를 바꿔드릴게요. 자, 클로드는 그 우리 GPT는 GPTS였죠. 클로드는 아티팩트라고 불러요. 예, 아티팩트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네, 똑같이 아티팩트 누르고 오른쪽에 새 아티팩트라고 그러죠. 강사님. 예. 저희 GPT하고 클라우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미나이가 좀 틀리거든요. 제미나이로 한번. 제미나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제미나이는 조금 달라요. 이게 그 잼스라고 있습니다. 잼스라고. 예. 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플로우는 똑같습니다. 플로우는 먼저 잼스 가셔가지고요. 오른쪽 아래 새 잼이라고 누르고요. 예. 이것도 역시 똑같죠. 이름은 뭐 임원용 의사 결정 보조 도구 그리고 역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다는 그냥 뭐 설명만 하시면 되고 요 밑에 요청사항에 그대로 요거 아니지 요거 말고 아티팩트 그렇죠. 네. 이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는 거죠. 집어넣고 똑같이 이것도 여기 지식에 가서 해당 자료를 주면은 똑같이 얘가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 잼스라고 해서 생기는 건데 제미나이 나온 김에 제가 노트북 이름을 좀 하나 봐드릴게요. 자, 플로우는 똑같아요. 자, 요거 만드는 기능 GPT에서 GPT에서 어디 갔어? GPT 탐색에서 만들기 가서 구성해서 넣는 거고요. 클로드는 아티팩트에서 새 아티팩트 가서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도구, 생산성 도구 해가지고 여기서 얘가 이제 여기는 프롬프팅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 그냥 그대로 넣고 만들어주면 얘가 이제 요거 얘기는 페이지대로 갑니다. 페이지라고 해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 따라가는 건데 그냥 흐름 따라가시면 되고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저는 이제 요새 최근에 어디 갔어요? 노트북 LM을 굉장히 잘 쓰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이티브 AI 세계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가장 큰 맹점. 그게 뭐냐면은 할루시네이션이에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소스를 보면 되거든요. 소스가 뭐냐면은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대답을 할 때 웹에서 검색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는 엄청난 말풍선에서 확률상 맞는 단어를 갖다 우리가 보는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되게 얼핏 그럴듯한데 이게 생각보다 할루시네이션이 많아요.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려면은 프롬프트 맨 마지막 조건에 뭐 추정을 넣지 마라, 뭐래 하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번거로운 게 있고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트북 LM을 쓰시는 거예요. 네, 노트북 LM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 노트북 LM. 노트북 LM은요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노트 만들기 가잖아요. 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좌측에는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정보를 가져올지 소스 추가가 될 수 있는 소스 리소스 창이 있고요. 가운데는 프롬프팅을 넣을 수 있는 물론 제미나이입니다. 넣을 수 있는 창이 있고
우측에는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낼 수 있는 요 별도의 결과물 창이 있습니다. 소스창, 프롬프트창, 결과창. 즉 여기서 얘가 대답을 하고 결과물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결과 내용만 가져다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한 걸 좀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공무원들 대상을 하고 이제 AI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저도 이제 처음이니까 찾아야겠죠. 근데 예전 같으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을 검색을 해가지고 뭐 공무원 대상 AI 강의 했어야 된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노트북 앱에 가서 씁니다. 자, 딥 리서치 가가지고요. 완료가 됐어요, 저는요. 네. 자, 공무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AI 관련 이런 관련 사례를 찾아가지고 가져와라고 했더니 얘가 자료들을 쭉 가지고 찾아왔어요. 뭐 딥리서치 보고 그다음에 AI 정보 서비스 사례지 뭐 자유형 쭉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결과물들을 그대로 믿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은 체크 해제해버리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더 찾아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요약을 해서 가운데 여기에 얘가 결과물을 요약본을 내놓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5월 17일, 올해 5월 17일 했군요. 한 달 전에. 그래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얘한테 물어봅니다. 이 제도 취지가 뭐냐? 그럼 이제 관련 정보 수집해라 쭉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어떤 강의를 만들면 좋을까? 페인 포인트 분석해가지고 쭉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를 가지고 오른쪽에 가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의 형태로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미지 형태로도 본다거나 이거 전부 다 노트북 LM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형태로 본다거나 하는 게 있고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잠시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공공기관 데이터 AI 역량 활용 교육 해가지고 세부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조만간에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 교육을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100% 다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노트북에 대한 도움을 받은 거고 협의를 해서 만든 거죠. 자, 지금 이 내용에 몰입되지 마시고요. 이 내용에 몰입되지 마시고 이 워크플로우를 써가지고 과연 내 조직에서 내가 어떤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트북에 LM을 쓰는 데 있다. 요거 방법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AR을 쓰실 때 이것도 무료로 쓰는 거 가능하거든요. 아마 자료 50개까지 들어가는 게 무료일 거고 무료로 쓰시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뭐 이거 하기로 했죠. GPT에서 하나 만들어 나가시기로 했죠. 자, 예. 자, 자, GPT 쓰시면 GPT 쓰시고요. 클로드 쓰시면 클로드 쓰시고 제미나이 쓰시면 제미나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프롬프트 지침을 다 짜서 올려드릴 거예요. 클로드 계열, GPT 계열. 제가 요 기준을 만들어 오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글 쓰는데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GPT는 이제 뭐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뭐 데이터 분석을 제가 적어놨지만 뭐 그냥 아주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 이제 뭐
QA나 QC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GPT 계열이 있고, 제미나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제가 처음에 GPT 썼을 때 100페이지 PDF 주면은 앞에 2, 30페이지만 읽고 날려버렸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많이 보완이 됐는데 제미나이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용량의 문서를 읽는데 제미나이 계열 쓰고, 원어는 코파일럿이 없으니까 요거 3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지금은 뭐 아무거나 선택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보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GPT-3를 하나 만들어 나가시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느 분부를 해드릴까요? 예, 그 영업본부장을 위한 RFP 분석 제가 프롬프트 짜드릴게요. 영업본부 RFP 분석. 예. 바로 올리도 잠시만요. 여기에 RFP 분석 도우미를 만들 수 있는 지침을 올려드렸어요.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지침에 넣으시고요. 지침에 넣으시고, 다만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의사항에 대해서 아마 조직별로 어떤 차이가 좀 있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차별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직에 맞게 수정을 하시고, 파일 업로드에는 그 기존에 우리 비시월드 제약에서 썼던 RFP 분석, 그러니까 RFP 기존 공개 가능한 영업 파일을 올려주시면 될 겁니다. 옮겨주시고 요거를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여기서 빨리 떠라. 예, 비시월드 제약 영업본부 RFP 분석 도우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도 이제 RFP 수탁이 써보고 막 분석 영업 제안 써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RFP 고객사 들어온 거 던져주고 해당 내용에 대한 스토리보드 만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그 구조 잡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좀 시간상 시연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여기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영업본부용 GPT 올려드렸습니다. 아까 오케이, 예,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영업본부용입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혹시 뭐 필요하신 본부 역할이나 좀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제가 구호부조 우선 만들어 드릴게요. 없으세요? 연구소. 글로벌 해외 신약 보조. 글로벌 신약 보조도 제가 바로 만들어서 프롬프트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올려드렸고 GPT에서 똑같죠? 예. 재미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네. 잼스에서 세잼 가셔서 신약 개발 전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는데, 물론 이 안에 들어갈 지식은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올려주시고 저장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신약개발 전문가의 관점을 가진 챗봇이 만들어진 겁니다. 매번 그거를 칠 필요 없이 얘를 불러다가 쓰시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링크 가져다가 링크에다가 올려 가자. 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링크 가져다 쓰셔도 되되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은 필요할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마무리를 좀 더 줘야 돼 가지고 마무리 짓죠. 어려우시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 특히나 AI를 안 쓰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시면은 제가 오늘 강의한 거 이거 다 떠가지고 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그 패들리 방에다가 순서로 다 적어 드릴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되세요. 우리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초졸이나 중졸 안 계시죠? 받은 사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에서 떠들어서 듣는 거와 여러분들이 클릭 몇 번 해보시는 게 차이가 되게 커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에이전트로 통한 업무 자동화라는 단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머리, 이게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알고 있는 과정에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뭐나 딱 클릭하면 딱딱 되는 수준이 아직 아니에요. 그런 불가능해요, 지금요. 예.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수준은 전체 워크플로우 중에서 한 두 단계 정도만 자동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단계 정도에서만 내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제가 요새 그 제안서나 뭐 이런 영업 제안서 이런 거를 AI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제 뭐 100페이지 제안서 많이 써봤는데, 그거 쓰는데 보통 한 3영업일에서 길면 5영업일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새 그거 AI 쓰면요,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애지간한 영업 제안 개발, 강의 개발에서는 이틀이면 끝나요. 네. 왜냐면 자료 수집하고 그거 다 분석해가지고
구조화 시켜서 그걸 또 당연 쳐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스크립트 짜는 과정까지가 대부분 A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전 중간에 야 이거 바꿔 저거 바꿔 수정 탁탁탁탁 해주고 이제 제 눈에 튀는 것들 탁탁 잡아내주고 출처 맞나 진짜리나 확인하고 딱 정리하고 나오면은 워크플로우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거의 그 애지간한 강의 하나 나왔는데 5영업일 걸리던 거를 저는 거의 2영업일이나 3영업일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워크플로우에 AI를 갖다 쓰는 것. 근데 이거는 워크플로우라는 게 이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일 혹시 손으로 써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근데 그걸 먼저 해보셔야 돼요. 거기에 써보셔가지고 내가 어디서 일이 힘들지? 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아셔서 거기다가 AI를 갖다 붙이는 과정.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막 되게 거창하거나 막 거대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돼서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옆에 있는 임원한테 아 김이사 내가 이거 해봤는데 이거 괜찮아 이건 해봐 라고 해서 들어가고 조직에 가가지고 이제 에이전트 하나씩 가지게 해보시는 거죠. 이거 방금 드린 과정 웍스 AI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그게 하고 그 직원들 중에 내가 이거 해본 거 너무 좋아요. 우리 확산해봐요 라는 과정 나오고 해야 전사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절대 끝나요. 그리고 쉬운 과정 아니에요. 되게 지나다고 깁니다. 다만 외부 강사를 부른 이유는 이제 내부에서 하면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건데 제가 하면 컨설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좀 잘 적응시키셔가지고 내부 전파 되시는데 예.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딱 두 가지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본인만의 GPT나 제임스나 아티팩트 가져보시는 거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걸 내 업무에 썼을 때 내 업무 시간이 체감상 얼마나 줄었나 체크해 보시는 거 두 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자동화는 단계별로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2시간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제가 명함 드린 분도 안 드린 분 있는데 명함 찍으셔도 됩니다. 예, 하셔서 그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공개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150군데 당일에 다니지만 한 번도 전화를 못 받습니다. 예, 예. 메일 주십시오. 메일로 질문을 주십시오. 근데 제가 답변 안 해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GPT가 좋아요? 클로드가 좋아요? 이거 저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거는 그램이 좋아요? HB 노트북이 좋아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죠? 다만 지난번에 말씀 듣고요. 제가 이렇게 적응해봤는데 여기서 뭐가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메일 주십시오. 그럼 제가 3영업일 이내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줘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했던 그 강의안, 그 다음에 산출물, 프롬프트 양식 제가 전부 다 PDF와 엑셀로 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컨트롤 CV만 하시면 되세요. 그것도 안 하시는데 제발 그것만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제가 다 프롬프트 짜서 드릴 겁니다. 컨트롤 CV만 해가지고 만들어 보시고 쓰시면서 수정, 커스터마이징 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PC월드가 AI를 선도하는 국내 인류 제약회사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